이런 차들 볼 때마다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차해둔 것도 꼴불견이지만 이런 차들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괘씸하면서 화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차주들만 바보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던가 정차 충전 구역 같은 경우는 처벌 기준이 명확한데 가끔 보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큰 차들 많죠.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차들을 경차 구역에 주차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런 차들을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차 전용 구역에 큰 차를 주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간단합니다. 경차를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큰 차 한 대가 차지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차는 경차 주차 구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결국 다른 차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경차 전용 구역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차는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경차는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좁은 구역도 주차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경차 구역을 악용하는 큰 차 차주들이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차들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처벌이 된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처벌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국회에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사람한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지금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까지 나왔는데 논의야 통과가 되지 않고 묶여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 상황인데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교통 관련 문제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여 있잖아요.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수많은 것 중 일부에 불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 법안 이런 게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보면 경차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경차는 경차 구역에만 주차하던가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경차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랑 비슷한 존재입니다. 구매하는 순간 국가적으로 받는 혜택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구매하는 차이기도 하잖아요. 환경 혜택부터 시작해서 경차 전용 우대라는 명분으로 세제 혜택도 받는단 말이죠. 경차 전용 주차 구역도 그중 하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경차 우대 구역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경차이기 때문에 우대를 받는 주차 구역이고 이건 결국 무슨 소리다? 경차이기 때문에 전용 구역에도 주차할 수 있고 넓은 자리에도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진 차라는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구역에만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보기가 싫을 때도 있긴 하죠.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가장 넓은 자리에 경차를 대놓으면 약간 꼴보기 싫을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배려의 문제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경차 전용이라는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건 경차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대 혜택 같은 거란 거죠. 우리나라 말이 쉽고도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걸 더 신경 써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차 전용이라는 표현 말고 마땅한 게 없다면 설명이라도 잘 해주던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용어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회전 일시정지도 이런 것 중 하나죠. 일시정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몇 초 동안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시정지라고 하니까 무조건 몇 초 이상 멈췄다 가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차라리 표지판에 쓰여있는 것처럼 우회전 시 일단 멈춤으로 알려주던가요. 그러면 몇 초 동안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춘 다음에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1차로 정속 주행 항상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죠.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으로 퍼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표현이 익숙해서 영상에서 설명할 때도 계속 1차로 정속 주행이라고 표현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정속 주행이라는 건 제대로 주행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1차로 정속 주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지성 논리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1차로는 추월차로죠. 그런데 추월을 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속해서 추월하는 차를 위해서 1차로를 비워두는 게 진짜 맞는 거냐 이런 논쟁으로 번지고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기초적인 단계부터 복기를 해보니까 1차로 정속 주행이 아니라 1차로 지속 주행이라고 표현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보면 1차로는 비워두는 게 맞죠. 지난번 영상에서
대해서도 버스 전용 차로처럼 비워두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1차로에서 과속하는 거랑 1차로를 비워둬야 하는데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차가 만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1차로에서 과속하는 차는 과속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운전자들 입장에선 헷갈리는 거죠. 1차로 정속주행, 말 그대로 정속주행인데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관련 정부 부처부터 1차로 지속주행이라고 표현하고 언론이나 미디어도 이렇게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1차로 주행이 문제가 되는 게 계속해서 주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속주행이든 저속주행이든 과속이든 계속 주행하면 안 된다는 게 1차로입니다. 과속하는 차들도 1차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2차로로 빠져주는 게 원래는 맞다는 겁니다. 1차로에서 계속 과속하면서 달리면 과속에 지속주행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버스 전용 차로처럼 계속 비워두는 게 맞고요. 단속 방식도 버스 전용 차로처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구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2구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요. 이 구간에서 특정 거리 내에 다른 차가 없는데도 1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으면 단속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하나만 바뀌어도 이해가 훨씬 쉽지 않나요? 1차로 정속주행보다 1차로 지속주행이 훨씬 명확하잖아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건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제대로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보면 국토가 앞에 있고 교통이 뒤에 있잖아요. 오늘 본 대형차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거 법안이 발의되긴 했다고 말씀드렸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에 법안이 묶여있다는 건데 이런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주차 공간을 2칸씩 차지하는 거 있죠. 이걸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꼭 주차 거지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인성도 그렇죠. 애초에 인성이 그러니까 주차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주차를 그렇게 안 하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주차에서 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옮겨 달라고 관리실 같은 데에서 전화를 하면 갑질하기 바쁘잖아요. 이미 이런 뉴스가 수두룩합니다. 최근에도 트릭스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가 일주일 만에 차를 뺀 차주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이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 반응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이런 차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차를 어떻게 되든 본인 차를 강제로 견내낼 권리가 건물 관리실이나 제3자한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건 또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질서를 위반한 운전자한테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행정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발의만 됐지 통과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개선되어야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때 새로운 법안과 규정을 적용해서 만들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 면수가 있다고 해도 노후된 건물이나 주차장은 차는 커질 대로 커지는데 주차장 면적은 그대로라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도 많다고요. 그래서 항상 주차장 부족 문제나 주차 질서 문제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 있죠. 빌라가 많은 주택가는 어차피 저층 건물들이 많으니 유럽처럼 도로가 쪽에 주차 라인을 쫙 그려주면 주차 질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될 거고, 횡단보도 근처에는 볼록거울을 낮게 설치해서 높은 차는 주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행자를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해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나 사람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상에 지어져 있는 공영 주차장들은 죄다 주차타워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형식 말고 자주식 타워 주차장을 늘려가야 한다고요. 유럽은 도로에 주차 라인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도로는 유럽이랑 미국의 방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유럽은 저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방문하는 사람 수가 적고 그만큼 주차 대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그렸던 주차 라인만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도로에 건물은 또 높게 지어놓습니다. 건물 하나에 병원부터 시작해서 약국, 은행, 음식점, 학원까지 사람이 많고 차가 꼭 있어야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유럽식 해결 방안과 미국식 해결 방안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많이 늦었습니다.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런 걸 적용해야 하는데 수많은 해결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거나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지고 혼란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내는 거잖아요. 자동차 관련 세금, 공영 주차장 주차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의 취지와 본질을 잃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